시급에서 많이 봤던 유형이라 이 정도쯤 되면은 여러분이 조금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 정도는 이제 B제곱이 이렇고요. 역시 B제곱에 대한 조건을 줬는데 당연히 기억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이런 거 어떻게 했었죠? 그쵸. 역행렬을 이용하는 게 맞죠. 대부분 그렇게 했었고요. 자, 따라서 우리가 A, B에 관한 얘기였기 때문에 A, B에 관한 식을 찾아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일단 B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라면 A, B로 연결된 첫 번째 식으로 조금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역행렬의 성질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보통 이용하는 게 곱해서 2가 되는 게 나오면 찾으면 역행렬 관계에 있고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 식을 가지고 움직여 볼 거예요. B제곱 더하기 AB가 2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B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B 더하기 A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B로 1로 묶을 수가 없네요. 왜냐면 여기가 A, B니까 B를 이쪽으로 묶으셔야겠죠. 이해하시죠? 왜냐면 아직은 교환이 되는지가 확인이 안 된 상태니까. 그럼 B로 묶어주면 앞에는 B고 이걸 뒤로 묶으면 앞에가 A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2가 됩니다. 여기서 맞죠?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죠. 누군가 두 개를 곱했더니 단위행렬 2가 나왔어. 따라서 B의 역행렬이 누구래? B 더하기 A 혹은 A 더하기 B래.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는 상관없으니까. 따라서 B의 역행렬이 A 더하기 B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고요. 여기에서 보통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이렇게 곱해도 성립한다는 얘기란 말이죠. 2가. 그죠? 따라서 이것도 하나하나 들어가 주면 B제곱에 더하기 BA가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비교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했던 요 식과 다시 말하면 이 위의 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 바꿔서 곱해서 성립한 식이 결국엔 2를 매개로 해서 같다라고 놓으면 맞죠? 2를 매개로 같다라고 놓으면 B제곱 더하기 AB가 B제곱 더하기 BA랑 같고 따라서 B제곱이 똑같으니까 AB가 BA와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행렬 합답형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해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역행렬이 존재하는 걸 먼저 하나 찾아서 그때는 곱해서 이 단위행렬이 나오는 걸 찾고 그리고 나서 역행렬의 성질에 의해서 그 정의에 의해서 바꿔 곱해도 2가 된다는 그걸 활용하면 결국엔 2가 같다는 걸로 연결시켜서 A, B가 BA랑 같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끌어내는 거죠.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기출 유형 중에 하나고 또 연계교재에서도 이런 유형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억은 정답입니다. 됐죠? 자, 그럼 니은으로 가볼게요. 니은은 A 더하기 2B가 2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2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중에서 써먹지 않은 것과 좀 잘 조합을 해서 써야 될 텐데 제가 먼저 쓰고 싶은 식은요. 일단 알고 있는 식 먼저 정리해 볼게요. B제곱에다가 AB를 더한 게 첫 번째 식이죠. 2가 나온다는 식 알고 있죠? 맞습니까? 또 하나는요. B제곱이 B 빼기 2라는 거 알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B제곱, 제곱식이 똑같이 들어있을 뿐더러 우리가 원하는 요 식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제곱은 빼고 A랑 B에 관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왠지 B제곱을 없애는 과정에서 뭔가가 괜찮은 식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B제곱을 같다라고 치고 두 개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가면 성공해요. 실제로 해보시면요. B제곱을 2 빼기 AB로 놓으시면 되고요. 이쪽은 이게 또 B제곱이죠. B제곱은 B 빼기 2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요게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느낌이 좀 와야 돼요. 왜냐면 A 더하기 2B가 2란 말이에요. A 더하기 2B가. 그럼 왠지 이렇게 딱 구체적인 게 나오려면 왠지 어떤 식에서 앞에서 배운 것도 좀 이용을 하고 역행렬이 존재했으면 역행렬도 좀 곱해서 없애도 좀 보고 뭐 이런 식이 나오지 않을까. 즉 2가 나왔고 곱이 나왔으면 2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으로 모으는 거죠. 그럼 일단은 저라면 요걸 이렇게 모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보면 B 더하기 AB가 나오고 이쪽으로 2를 몰아주면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곱해서 2의 꼴, 단위행렬에다가 누구 숫자를 곱한 건 상관없거든요. 실수배는. 어쨌든 이런 꼴이 나오면 어쨌든 또 역행렬에 관한 정보를 주게 되기 때문에
이 위에서 b제곱을 소거하고 이건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감을 잡아야 되고 갖다고 놓고 그리고 나서 AB가 나온 결과를 B가 나온 결과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단위행렬 곱하기 어떤 K, 즉 실수배의 꼴로 만들고 역행렬 어쩌구를 좀 이용해볼까라고 감을 좀 잡아가는 거예요. 정형화된 패턴 중에 하나긴 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다가 생기는 감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요걸 B로 묶어볼게요. 응?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어차피 A, B는 BA랑 같거든요. 우리가 위에서 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로 묶어주시면 2 더하기 A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나서 2 이렇게 되죠. 뭐 2 더하기 A로 쓰나 뭐 이거를 A, B, BA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뭘 하고 왔냐면 잠깐 볼게요. 1번을 B 인버스가 뭐라는 걸 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의 역행렬이 A 더하기 B라는 거를 직접 구하고 왔어요.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차피 이거는 A, B가 BA랑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간 거고 여기 보시면 요 꼴이 나오는 순간 B로 이렇게 묶어주면 B를 역행렬을 곱해서 없앨 수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따라서 양변에다가 B 인버스를 곱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따라서 좌변은 뭐가 되냐면요. 2B의 인버스가 되고요. 이쪽은 없앴다 치면 2 더하기 A만 남는 거죠. 기억을 아주 많이 이용한 거죠. 그럼 B 인버스가 누구예요? B 인버스 다시 볼까요? A 더하기 B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죠? 요거를 넣는 겁니다. 따라서 이 A 더하기 B 자리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왠지 느낌이 왔죠? 처음에 A랑 B에 A, B가 섞여 있지 않고 단독적인 그리고 제곱 차수 없는 이 1차식으로만 이루어진 그리고 단위행렬과만 이루어진 식을 끌어내고 싶었는데 결과가 나왔죠. 요걸 정리해 주시면요. 2A 더하기 2B가 2 더하기 A가 되고 따라서 A를 이렇게 없애주시면 A는 혹은 A 더하기 2B는 2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보이세요? 요걸 잘 정리해주면 요 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이디어는 그렇게 간 거죠. 1차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좀 잘 정리해 볼까? 근데 봤더니 B제곱이 좀 계속 있네. 요거를 어떻게 좀 같이 놓고 연립을 해보자 했는데 왠지 기분에 A, B와 B 이런 식으로 2차가 없어지고 나서 또 단위행렬이 섞여 있으면 역행렬의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에 한쪽에 2만 혹은 실수 곱하기 2의 꼴만 남기는 꼴로 갈 것 같은 예감. 그래서 해봤더니 실제로 내가 앞에서 구해봤던 B 역행렬을 양쪽에 곱해서 없앨 수 있는 상황. 그렇게 되기 때문에 1차식만 남고 이런 연습들은 여러분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니은도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디귿으로 갈게요. 자, 디귿은 보기가 뭔가요? 같이 볼까요? 네, 디귿은 A 세제곱에 A제곱에 3A가 2다라는 보기거든요. 이쪽으로 와서 같이 보시죠. 자, 일단은요. 제가 지금 써볼게요. A 세제곱에 A제곱에 어디 갔죠? 3A. 이게 이제 2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또 알고 있는 식은 B제곱에 관한 식은 또 많이 알고 있어요. 문제수도 좁고요. 근데 지금은 B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A로 다 바꿔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다가 B제곱 혹은 B를 다 없애고 A로 만들어주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니은에서 했던 것까지 이용을 해볼게요. 요 식은 문제에서 주어졌고 A 더하기 2B가 2라는 식이 니은에서 가져온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면 차라리 B를 여기다 넣으면 A로만 이루어진 식이 나오면서 제곱식도 나오겠죠. A를 이용한 제곱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A의 거듭 제곱을 낮출 수 있는 식이 나오겠죠. 그렇게 가라고요. 제 말 이해했어요? 다시 A의 거듭 제곱에 관한 문제니까 디귿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B의 거듭 제곱에 관한 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A로 바꿔치기 하자. 그러려면 어쩔 수 없다. A와 B에 관한 1차로 이루어진 니은에서 구했던 이 식 있잖아. 이거를 잘 대입해주면 어차피 B는 하고 정리해주면 A로만 남을 거 아니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서 2B가 2 빼기 A가 되고요. B는 2분의 1에다가 2 빼기 A 이런 상황이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면 이걸 대입하라고요. 복잡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안 복잡해요. 보시면요. 제곱하면요. 4분의 1에다가 2 빼기 A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다 넣으시면요. 2분의 1에다가 2 빼기 A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양변에 4를 곱할게요. 그리고 이거 전개할까요? 2 빼기 2a2니까 2a고요. 뒤에는 a제곱이죠. 좋습니다. 여기 4 곱할게요. 여기 4는 없어졌고 2가 되죠. 그리고 2 빼기 a죠. 그리고 여기도 4 곱할게요. 그럼 4이죠. 끝났죠? 왜? 여기 2 빼기 2a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a제곱이 남고 이쪽은 가만 보면 2a의 마이너스가 똑같이 없어져요. 아주 기분 좋게도 2만 계속 남았죠. 따라서 2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또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2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리고 나면 거듭제곱을 낮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a의 세제곱은 어떻게 낮출까요? 요거를 여기다 이제 해볼게요. a의 세제곱은 a제곱에 a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다시요. a제곱에 a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a제곱이 마이너스 3이잖아요. 요 자리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2는 곱하나마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제곱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 그 다음은 3a 이렇게 되나요? 아, 선생님 여기 3 빠뜨렸죠? 다시요. 마이너스 3a.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죠. 그럼 답이 뭐가 나와요? 3, 2가 되겠죠.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2라고 했나요? 마이너스 3, 2가 되겠죠, 답이. 근데 문제에서는 2, 2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우리는 답이 마이너스 3, 2가 나오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이 풀이가요. 보고 따라만 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되고요. 사실상 이제 행렬에 관한 이런 합작형 문제는 워낙 문제가 많이 오픈됐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또 나온다면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응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이 이미 다뤘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이거를 문제를 그때그때 푸는 것만에 급급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나오면은 뭐를 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어떻게 접근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좀 크게 보고 접근하는 방법 위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렬 합답형은 9월 모의평가를 기점으로 부족하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소재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8번 문제로 가볼게요.